자, 봅시다. 자, 이 학생은 정답을 제시했어요. 노비가 자유롭게 참견도 안 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노비에게 소극적 자유를 준 것이지만 노비가 귀족이 되어 얻은 자유는 의지가, 즉 꿈이 귀족이 되는 것이었고 그것을 이루었으므로 귀족이 된 노비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참견을 안 했어요, 주인이. 귀족인 주인이 참견을 안 했어요. 그건 소극적 자유를 이뤄냈다고 할 수 있어요. 참견을 안 했으니까, 안 건드렸으니까. 그런데 진정 자신이 의지를 이룰 수 있었으므로 귀족이 된 노비는 적극적 자유 또한 실현한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뭐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모두 성취해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또 정답 맞춘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훌륭해요. 정확해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둘 다 포함이다. 자, 양반이 노비를 참견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버려 둔 것, 이것은 소극적 자유에 포함되고 이 노비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귀족이 된 것은 적극적 자유에 포함된다. 이 학생은 정말로 군더더기 없이 확실한 정답을 제출했습니다. 훌륭해요. 왜 낚시의 문제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죠? 보통 문제는 한 가지의 답만을 요구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선생님이 두 가지의 답을 요구한 거였어요. 그러나 문제에 답이 한 가지라고 써 있지 않았죠? 여러분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야 해요. 언제든지 정답은 하나만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맞춘 사람 2명 나왔죠? 자, 한 명 더 나왔어요. 소극적 자유의 입장에서는 자신, 즉 노비를 간섭하지 않음으로 자유롭고 적극적 자유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함으로써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학생도 방금 전의 학생처럼 군더더기 없는 확실한 정답을 제출했습니다. 보통 이래요. 보통 적극적 자유나 소극적 자유 둘 중 하나만 정답인 줄 알고 씁니다. 하지만 정답은 둘 다였어요. 이 학생도 잘했어요.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고 의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에 응했고 양반이 되었다. 그리고 양반이 참견 안 하고 공부하도록 신경을 쓰지 않았다. 즉 앞의 문장은 여기까지. 적극적 자유를 풀어 쓴 거죠.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참견도 안 했다. 즉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 거죠. 이 학생도 두 가지 자유,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모두 잘 녹여서 쓴 것 같아요. 잘 쓴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학습 목표 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학습한 건 이거였죠? 국가의 유형과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국가의 유형 2개, 소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 그리고 장단점 방금 복습하면서 알아봤죠? 자, 오늘은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 정의로운 국가가 되려면은 어떠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수업을 해볼 거예요. 자, 교과서 볼게요. 교과서 69페이지 펴볼게요. 자, 교과서 가져와서 잠깐 필 시간 한 10초 정도 줄게요. 얼른 교과서를 가져와서 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다들 가져왔죠? 6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어떤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은 그 대상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인간의 조건은 뭐냐? 자, 일단 뇌가 달려 있어야 되고, 두 눈이 달려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아니야, 예를 다시 들을게요. 잘못했어요. 자, 예를 들어 강아지라고 봅시다. 어떤 강아지가 강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강아지라는 그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겠죠. 이해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대부분이 정의로운 국가를 원해요. 첫 줄 보세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의로운 국가를 원한다. 자, 부정의한 국가, 뭐 조폭이 지배하는 국가,
옳지 않은 국가, 이런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자, 정의로운 국가란 여기도 좀 줄쳐보세요.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인류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이 보편적 가치가 뭐냐? 특정한 일부가 아닌 모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보편적 가치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는 연필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펜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연필이 더 좋은 것이냐, 펜이 더 좋은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나는 펜이 더 좋아. 나는 펜이 더 가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야, 나는 연필이 더 좋아. 연필이 더 가치 있어 나한테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의견이 갈리지 않고, 즉 특정한 일부, 여기 교과서 오른쪽 개념 다지기 봐요. 보편적 가치에 특정한 일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뭐 예를 들자면 뭐 사랑이 있겠죠. 정의, 평등, 자유, 이러한 가치들이 있겠죠. 즉 모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교과서에서 이렇게 줄쳐두고 형광펜으로 쳐두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잘 줄쳐서 정리해 두세요. 정의로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한다. 기본이죠? 자, 지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요소가 생겼었는데요. 자,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그것을 다 관리하고 있죠. 똑같은 겁니다. 정의로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지금 아마 휴전선 근처에서는